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 보기 이전에 오늘 절기상 입추가 되겠고요. 이 입추가 되면서부터 월이 을미월에서 병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추 전으로 봤을 때는 신축년 을미월 정해일이 되는 것이고요. 입추가 되면은 신축년에서 을미월에서 병인 월로 이렇게 바뀌고 일은 똑같이 정해일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입추가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입추 절입 시간 오후 15시 53분, 즉 오후 3시 53분에 입추가 되게 되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입추 전은 이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입추 전으로 봤을 땐 신축년 을미월 정해 일이 되고, 입추가 지나면은 신축년 병신월 정해일 이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15시 53분 무신시가 될 것이고요. 이 무신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무신시 전반 정도 됐을 때는 을미월이 되겠지만, 무신시 어느 정도 15시 53분부터는 이렇게 병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무신시라 하더라도 월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입추라고 하는 절기로 인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 양력, 음력이냐 뭐냐, 이렇게 뭐 매달 초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기준은 연도 마찬가지겠지만 24절기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절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4절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자, 여기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나눠준 것은 양력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명리학에서는 인묘진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월이 인월이 되는 기준이 언제냐? 2월 1일이냐? 아니면 6월 며칠이냐? 이것이 아니라 인월이 되려고 하면 입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 그 다음에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야 됩니다. 또 오늘같이 미월에서 신월로 대략 7월에서 8월로 넘어갈 때 8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추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입추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갔을 때는 백로가 돼야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다음 달 바뀔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에서 수월은 할로, 그 다음에 수월에서 해월로 갈 때는 겨울로 넘어가죠. 입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축월에서 다시 다음 월인 인월로 넘어갈 때는 다시 입춘이 되면서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연도 같이 바뀐다. 예를 들어서 축월이 지금 신축년 축월에서 다음 입춘이 지나게 되면 그냥 인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축년에서 이민연으로 바뀌면서 다시 인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춘은 연과 월이 모두 바뀐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명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된 이런 월을 쓰지 마시고, 항상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 5, 미월, 그 다음에 신유, 술월, 해자, 축월 이렇게 보시는 것, 월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해당이 되면서 이쪽 방향으로는 동쪽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4, 5, 미월은 지금까지 3개월간 4, 5, 미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4, 5, 미월은 하절, 즉 여름이 되면서 화라고 하는 오행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간 신유술월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신유술월은 서방 서쪽을 뜻하면서 추절, 즉 가을이 되면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 되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뭐 지지 12지지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월 이렇게 표현해서 외우는데 인월, 묘월, 진월은 봄, 사오, 미월은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겨울, 가을, 해자축월은 겨울 이렇게 해서 월을 각 월을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 4월, 5월, 미월, 신유술월, 해자, 축월 이런 식으로 해서 입에 익히시는 것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서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빨리빨리 명리라고 하는 것을 습득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을 배울 때,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용어입니다. 용어를 빨리 습득하는 것이 가장 그 학문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어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아마 또 그 학문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용어 자체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한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빨리 습득해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어에 좀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요 24절기니까 대략 요 정도 인월 안에는 입춘수가 들어가 있고 묘월은 경칩춘분, 진월은 청명고구,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2월은 소서대서, 신월은 입추처서, 그 다음에 6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배속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음력이다 양력이다 이걸 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4절기는 대체적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음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24절기를 그냥 이렇게 아까 도표처럼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궁이라고 하는 이 구궁 안에다가 24절기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입체적으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왼쪽 보면 인묘진월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위를 보면은 남쪽 사오미월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 신유술월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해자축월은 밑에 있죠. 이렇게 해자축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인월은 입춘우수,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춘분, 진월은 청명고구,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진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상강,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대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이 절입시간 있죠. 입춘 절입시간, 뭐 경칩 절입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 해마다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올해 2021년 24절기 특히 월이 바뀌는 기준인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소서, 입추, 백로, 활로, 입동, 대설, 소환의 절입시간은 이렇게 제가 미리 이렇게 뽑아놨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입추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 8월 7일 15시 53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굳이 뭐 외우실 건 아니고요. 그때 여러분들 월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4절기는 우리가 꼭 명리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기 도덕 시간에 열심히 외워가지고 뭐 입추는 어떻고 백로는 어떻고, 어차피 이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이라든가 사람이 살 때 어떤 세시 풍속과 관련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으실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명리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절기를 가지고 해서 월이 바뀌는 기준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입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입추가 들어오는 시간, 즉 입추 절입 시간은 오후 3시 53분, 즉 15시 53분이 되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15시 53분 이전은 월이 을미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추 절입 시간이 됐다, 예를 들어서 15시 53분부터는 월이 을미월에서 병신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는데, 15시 53분은 신시일당이 되죠. 신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5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5시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 신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정해일에 해당이 되니까 신시가 되면 무신시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같은 무신시라고 하더라도 15시 53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신시라 하더라도 신축년 을미월 정해일 무신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15시 53분이 지나게 되면 신축년 병신월 정해일 무신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다른 두 가지의 사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사주를 보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명식 같은 거 입추 전으로 봤을 때 정화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은 같지만 월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주의 격이라든가 사주의 용신을 추용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입주가 됐을 때는 정화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거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화 먼저 볼까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촉지화라고 했죠. 등촉지화라고 해서 제가 뭐 촛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음화라고 해서 모닥불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양화인 병화에 대비돼서 음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인위적인 불이다,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불과 같다라고 해서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 주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기불이 정화라고 하면 전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작이라든가 이 촛불 모닥불을 계속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파라핀이라든가 장작 같은 것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병화 같은 것도 물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 병화도 물론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화는 유독이 더욱더 인성이라고 하는 목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4, 5, 미월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성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입추 전에 태어났을 때는 미월에 태어난 것이 되는데, 4, 5, 미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여름이라고 그랬죠. 여름이면서 굉장히 조열하다 그랬습니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4, 5, 미월 열기가 아직 양기가 남아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정화의 불꽃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입주가 됐을 때는 신유술월로 넘어가게 되면, 미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입주가 지나게 되면 이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월에 이르게 되면 병지, 포대법상 병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더라도 정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정화는 음화가 되면서 월지 자체에서 토를 가져,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식신격이 되는데,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재성이죠. 재성 중에서도 정화는 음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되기 때문에 정제격이 되는 것. 성격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정제격인 사람의 성격은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투철하다라고 하면, 식신격들은 꼼꼼하기보다는 조금 자기의 성향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성향에 해당이 되고, 조금은 뭐랄까
진취적이고 자기의 의사 표현 같은 거를 좀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죠. 그래서 정제격과 식신격은 성격에서도 좀 차이가 나죠. 물론 이제 같은 정해 일주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좀 일지 자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좀 꼼꼼한 그런 성격인데, 중요한 것은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이것이 식신이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 4, 5, 미월에 화의 기세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정화일간이 그렇게 신약하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월에 태어났는데 정화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이렇게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약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나 정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 인성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도 간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합니다. 이 을미일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이 왕하고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중에 축토까지 받기 때문에 이건 충이 되잖아요. 그죠? 충이 되게 되면은 일간은 조금 더 약해지면서 일간의 기운을 토가 설계하게 되죠. 을목이라고 하는 인성, 편인이 있긴 있다 하더라도 이 을목은 신금에 의해서 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을목은 토를 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정화를 생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오미열의 정화가 내적으로 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목이 필요한 것은 뭐 신월의 정화랑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내놓고 약한 것이죠.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기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신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내놓고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의 정제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뭐 어떤 사죠?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편제격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다 신약. 어차피 이 토라고 하는 것도 금을 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이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자, 병화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신축년, 이거 일간에 상관없이요. 신축년, 병신, 월이 됐을 때 이 병화의 쓰임이 어떠냐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병화가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후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후. 그 다음에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거를 병신이 합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병신합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서로 탐합을 하느냐는 차원이 다릅니다. 병신합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해서 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뜻이지만, 탐합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합해서 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신금과 병화가 서로 사랑하느라고 묶여져 있다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반됐다라고 해요. 기반 내지는 합거됐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기반 내지는 합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이거는 합해서 어떠한 다른 오행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천간병신만 합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게라든가 정임이라든가 갑기라든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바뀔 수 있죠. 갑기합 토로 바뀔 수도 있고 을경합 금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신축년 병신월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병화하고 신금은 합해서 수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서로 탐합해서 병화가 기반된다 내지는 신금이 합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목이라든가 비견겁제인 화를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하고 있으면은 병화가 정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재성을 탐하느라고 비견겁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즉 병화가 조우를 해야 되는데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통점은 일간 정화가 국세상
식신이라든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같지만은, 자, 사주의 격도, 입주전과 입추로 봤을 때 사주의 격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정화의 기운이 좀 어느 것이 더 강하냐고 봤을 때는 미월의 정화가 신월의 정화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은지 뭐 살펴보는 것이지만 똑같이 마찬가지죠. 정화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인 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인성인 목을 보는 것이 둘 다 필요한 용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볼 것인데요. 입추 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신축년 을미월 정해일이 되면서 생시는 여기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시까지만. 무신시 중에서도 15시 53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전에 생시는 쓸 수가 없겠고요. 넘어가게 되면 무신시 일부부터 기유경술 신의 여기까지만 쓸 수 있다. 이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추가 되면서부터 월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 꼭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맨 먼저 경자시 신중열미월 정해일에 경자시에 됐을 땐 정화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죠. 정해 미중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충미충이 되다 보면은 미중정화가 뭐 날아가서 흔적도 없어질 것이고요. 을목이 정화를 생하기도 좀 매우 어렵죠. 이 상태에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초년부터 매우 고생을 할 것이고요. 이 사주는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화운으로 가야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신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쓸 필요도 없는 건데,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 화를 봐야 되는데, 신금도 재성 축토도 어차피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토에 해당이 되죠. 상관만 식상만 강해지고 일간 자체가 약해져. 일간 자체가 약해져있기 때문에 특히 이건 종격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민시가 되면은 이렇게 인해 한목 이렇게 해수하고 임목하고 합해서 인해 한목하죠. 자, 임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병신합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서로 합을 하려고 합니다. 정임 합, 원래는 목이 되는 것이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임 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 임수를 사랑하느라고, 임수는 정화를 사랑하느라고 정신줄을 놨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가 그래도 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묘시 같은 경우는 이왕 똑같이 난다라고 하면 이민시 낳는 것이 좋지, 계묘시 나면은 7살 개수가 투출해서 정화를 갖다가 바로 직극해버리기 때문에 정화 촛불이 금방 꺼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해중 간목이 시간에 투출한 것이 되고, 간목이 여기 진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간목 하나 있다고 해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이 마찬가지로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을사시는 어떨까요? 사화를 받기 때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충미충에 이거 사시가 되면은 사에 상충되기 때문에 절대 얻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고 겁제의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데서 이제 이런 거죠. 정화는 달인데 하늘에서 태양을 보게 되면 달빛은 탈광, 빛을 빼앗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병화가 있는데 정화를 얻은 거, 정화일간이 병화를 본 거고, 이것도 정화일간이 병화를 본 것인데, 대체적으로 화가 왕할 때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에도 화가 왕할 때는 병화를 보면 정화가 탈광된다라고 보지만, 정화일간이 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나 신월 같은 경우 신유술 해자축 이런
가을, 겨울 같은 경우 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본다라고 해서 탈광돼서 정화가 나쁘다고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겁재인 병화를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이 병화를 취용해서 용신으로 쓰든 약간 정화를 돕는 희신으로 쓰든 써야 되는데 신금하고 탐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정화가 병화를 봐서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호시 같은 경우는 약한 정화가 뿌리를 얻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더 타당하다. 병호시가 되면은 물론 이제 뭐 금수운으로 가도 오화의 병화까지 받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또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자로 부득이하게 오늘 같은 때 입추 이전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어떤 생시 갑진시로 태어나서 여자하면은 신유수를 정해져 있죠. 그럼 갑진시보다는 여자로 태어났다 무조건 병호시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생시다. 사주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태어났는데 여자였다. 이거는 반드시 병호시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입추가 지나면은 이제 무신시부터 이렇게 되죠. 무신시.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병화일간이 의지할 때라고는 병화밖에 없는 건데 병화가 신금하고 탐합하고 있기 때문에 병화 용도도 뚝 떨어졌죠. 정화일간이 낙동강 오리알 어느 한 군데도 의지할 데가 없죠. 축토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신금 두 개가 있지만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재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간이 왕에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내 재물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재다신약에다가 상관까지 설기태과까지 겹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무신시 기우시 똑같고요. 경술시도 마찬가지고 신해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일간 자체를 도울 수 있는 글자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때는 무조건 입추가 지났다. 애를 낳을 때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자연분만으로 이건 병원에서 대체적으로 경술시 이후에는 아기를 안 낳아주려고 할 거니까 무신시 아니면 기우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딸을 낳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입추 날 이렇게 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게 사주를 볼 때는 그냥 글자 몇 자 가지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 같지만은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 사주를 감명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사주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진짜 앞으로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이사택이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택이라는 것도 아니고 신생아 우리 자식을 낳는 택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택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병호시나 남자 같은 경우는 갑진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민시 자연뿐만 아니면 병원에서 이민시를 안 놔주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남자는 갑진시, 병호시 정도가 좋고요. 만약에 여자다 무조건 병호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무자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